자, 이렇게 해서 오비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양자수와 각운동량 양자수와 자기양자수의 조합입니다. 그리고서 그 밑에 보니까 이 세 가지 양자수가 오비탈에 뭐를 결정하는가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빨간색 볼펜 가지고 밑줄 하세요. 주양자수 밑줄, 오비탈에 뭐를 결정한다? 크기를 결정합니다. 오비탈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1s 오비탈, 2s 오비탈, 3s 오비탈은 s 오비탈이죠. s 오비탈은 구형이에요. 1s 오비탈보다 2s 오비탈의 사이즈가 훨씬 크죠. 2s 오비탈보다 3s 오비탈은 또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를 결정하더라. 그 다음에 각 운동량 양자수는 오비탈의 형태를 결정하죠. L 값이 0이다라고 하면은 S 오비탈이에요. 구형이죠. L 값이 1이다라고 하면은 P 오비탈이죠. 무슨 형태입니까? R형이죠. L 값이 2다라고 하면은 D 오비탈인데 무슨 형태로 생겼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네잎 클로버 형태 비슷하게 생겼죠. L 값이 3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F 오비탈. F 오비탈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 D 오비탈 두 개를 3차원적으로 겹쳐놓은 것 같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오비탈의 형태를 결정하는 양자수가 바로 뭐라고요? 각 운동량 양자수죠. 세 번째로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의 뭐를 결정한다? 공간적인 비행을 결정하죠. 이렇게 L 값이 1일 때 자기 양자수 값이 뭐가 가능했냐?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가능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들 하나하나가 뭐를 나타낸다고? 배행을 나타내죠. 어느 게, 즉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중에서 어느 것이 P 오비탈이 주로 X축을 따라 존재하는 걸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세 가지가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죠. 그래서 어느 것이 이 PX 오비탈인지 PY 오비탈인지 PZ 오비탈인지는 모르지만 한 개는 X축을 따라서 주로 전자가 발견되는 R형이고 한 개는 Y축을 따라 전자가 발견되는 R형 오비탈, 한 개는 C축을 따라서 전자가 주로 발견되는 R형 오비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비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요, 오비탈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수학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그냥 파동함수예요. 파동함수고 오비탈에 나오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기호이지 그것은 정기적인 부호인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 오비탈은 뭐라고요? 수학적인 표현 방식이죠. 어떤 함수의 형태라고요? 파동함수의 형태이다. 그런데 그 오비탈이라고 해서 묘사가 되는 공간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 공간적인 영역에 주로 뭐가 존재하더라고요? 전자가 존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니까 네 번째 정의를 봤더니 오비탈은 전자가 핵 주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원자 구조 모델을 우리가 차근 볼까요? 첫 번째 원자 구조 모델은 돌턴이 원자설을 발표했어요. 돌처럼 단단한 구 형태라고 생각했고 돌턴이 원자의 구조를 본 것도 아니고 어떤 실험을 통해서 안 것도 아니고 그냥 어때요? 상상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돌턴 시대로 돌아가면은 돌턴, 이 돌 같은 아저씨,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수를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여기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돌처럼 단단한 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돌턴에서 톰슨의 모델로 넘어갈 때 톰슨이 무슨 실험을 했습니까? 브라운이라고 하는 독일 과학자가 브라운관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이 학술적으로는 음극선관이라고 하죠. 캐소드 레이 튜브라고 해서 CRT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 음극선관에다가 톰슨은 뭘 했냐면 자석을 가까이 댔더니 음극선관의 이 광선, 이 전자의 흐름인데 그것이 휘어지더라 이거죠. 자기장과 전기장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의미이죠. 그렇다면 전기장을 가있어요. 똑같이 휘어지는데 이렇게 이 빛의 흐름처럼 보이는 여기에다가 전기장을 딱 도입했는데 이렇게 직진하는 것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도입했더니 어느 쪽으로 휘어지더라고요?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는 걸로 봐서 이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어떤 입자의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됐죠. 따라서 이렇게 고전압을 가했더니 음극선관의 이 음극 쪽에서 전자가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미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알고 있지만 이 실험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무슨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라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톰슨은요, 원자 전체 바탕이 플러스예요.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 바탕이 하여튼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먹밥이 있죠. 주먹밥이 있는데 그 주먹밥 안에 뭘 집어넣냐면은 멸치를 집어넣었어요. 잔멸치. 잔멸치가 예를 들어서 20개가 박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박혀 있는 이 잔멸치들이 다 뭐라고요? 전자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고 힘을 딱 쓰더니 어때요? 멸치가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건포도가 박힌 푸딩 모양. 얘는 이제 건포도를 전자라고 생각하면 푸딩 전체가 뭐라고요?
핵이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전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러더포드는 어떤 모델을 이제 생각했냐면 태양계 구조를 생각하고서 원자가 혹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태양계 대부분의 이 공간적인 영역은 무슨 공간? 빈 공간이죠. 빈 공간이니까 저기다가 어떤 입자를 쏘게 되면은 그 입자가 충돌해서 튕겨나갈까요? 그대로 관통해서 지나갈까요? 관통해서 지나가겠죠. 그래서 관통해서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실험 결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러더포드는 태양계 구조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이걸 무슨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태양계 모형이라고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 행성 모형이라고 하죠. 행성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럴까요? 태양이 아니라 행성을 중심으로 했죠. 즉 원자 구조에서 중심에 핵이 있는 건 기본이고 뭐에 좀 더 주안점을 줬기 때문에 태양계라고 하지 않고 행성 모형이랄까요? 전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 주위에 행성들이 자기만의 궤도를 가지고서 자유롭게 운동을 하는 것처럼 원자 구조에서 핵이 있고 핵 바깥의 전자가 그런 식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죠.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는 구조죠. 보통 우리가 원자력 뭐 이런 의미 또는 뭐 원자의 핵의 뭐 이렇게 해서 관련된 어떤 산업이라든지 국가기관 할 때 항상 이런 비슷한 구조가 나오고 이게 사실 러더포드의 행성 모형과 좀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실험 결과에 의해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이렇게 궤도를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 각각의 궤도에서 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비트 모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오비트하고 오비탈하고 어원이 똑같잖아요라고 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이때는 전자들이 궤도에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 그리고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에 의해 해를 구한 그 모델에 의하면은 전자는 어디에 존재하더라고요? 전자 껍질에 존재를 하고 그리고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묘사를 하게 되겠죠. 확률적으로 묘사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형은요 그냥 오비탈 모형이라고 하고 또 확률적으로 묘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핵이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핵 근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으니까 점이 많이 찍히겠죠. 핵으로 더 멀면 멀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 밀도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저렇게 구름의 밀도가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작아지더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전자구름 모형이라고 합니다. 오비탈 모형이나 전자구름 모형은 동의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번에는 양자수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봅시다. 양자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때 주양자수부터 자기양자수까지를 파란색 형광펜으로 네모거로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다 여러분들 적으세요. 오비탈을 결정함이라고 적으세요. 오비탈을 결정함. 앞에서 우리가 오비탈의 정의를 이야기했죠. 오비탈은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의 조합이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주양자수 n값은 1부터 시작해서 양의 정수값, 각운동량 양자수 L값은요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고 자기양자수 ml 값은 0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등등등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L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죠. 따라서 각운동량 양자수가 2다라고 하면 자기양자수는 뭐가 나올까요?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몇 개만큼 가능하냐면 2L 더하기 1개만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핀 양자수는요. 오비탈 그 자체와는 상관없어요. 제가 오비탈의 정의를 뭐라고 했느냐. 핵 주위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라고 했죠. 그 오비탈을 묘사하는 데는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가 사용되는데 그 오비탈 내에서 전자의 스핀 축 방향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요? 스핀 양자수더라. 스핀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둘 중에 한 가지만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정리합니다.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뭐를 결정한다고요? 크기를 결정하죠. 밑줄. 그리고 각 운동량 양자수는 오비탈의 뭐를 결정합니까? 형태, 모양, 쉐이프를 결정하죠. 밑줄.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뭐를 결정한다고요? 배향을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주양자수는 우리가 전자 껍질 번호다라고도 표시를 하죠. 오비탈 에너지의 아주 큰 부분들을 결정하는 거고 그것보다 좀 더 세분화된 에너지 크기를 묘사하는 것이 각운동량 양자수고 이 각운동량 양자수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전자 부껍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스핀 양자수는 전자의 스핀 방향이 둘 중에 한 가지인데 그거를 묘사하고 뭐 아니면 뭐라고요? 플러스 2분의 1 아니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값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주양자수가 1일 때 가능한 각운동량 양자수는 뭐밖에 없다고요? 0부터 n-1이니까 1 빼기라면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0부터 0이니까 0밖에 없죠. 2일 때는 얼마가 가능합니까? 0과 1. 그러면 5일 때는 뭐까지 가능할까요? 0, 1, 2, 3, 4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각운동량 양자수, 다른 말로 짧게 말해서 부양자수라고 하죠. 이 부양자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자기 양자수는 뭐부터 뭐까지? 0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 계속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L이죠. 따라서 L 값이 3이다라고 하면 뭐가 가능할까요? 0과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3, 7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 조합을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지만 항상 기계적으로 실수 없이 다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면서 제가 표시를 해보면은 여기서 보니까 자기 양자수 값도 M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스페인 양자수도 뭐로 시작합니까? M으로 시작하죠. 자기 양자수는 무슨 양자수에 의해서 연동됩니까? 각 운동량 양자수 L 값에 의해서 디펜던트하게 결정이 되죠. 스핀 양자수의 이니셜이 스피닝 그렇게 하니까 S라고 표현되겠죠. 이렇게 자기 양자수도 그렇고 스핀 양자수도 그렇고 뭐에 따라 영향받을까요?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요. 자기장에 영향 받기 때문에 뭘로 시작할까요? 매그네틱해서 이니셜을 따서 M이다라고 표시하죠. 자기 양자수에서 자기가 darling이에요, honey예요. 아니죠. 매그네틱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어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거 두 개는 모두 M으로 시작하는데 자기 양자수는 ML, 스핀 양자수는 스피닝 S로 시작해서 말하고요. MS다. 그 정도까지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매듭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매듭면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면입니다. 그때 첫 번째 매듭면은 방사상 매듭면. 여러분들 어떤 도시가 발전을 함에 있어서 중심으로부터 뻗어나갈 때 예를 들어서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뻗어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이 도시의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건물이 만들어진 걸 방사상이라고 해요?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뻗어나갑니까?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이렇게 뻗어나갈 때 도시의 발전이 방사상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거는 2차원적이고 3차원적으로 따지면 뭐처럼 생겼을까요? 구 형태로 생겼죠. 그래서 방사상 매듭면은 다른 말로 구 형태의 매듭면이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매듭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핵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말하는 걸까요? 평균적인 거리를 말하는 걸까요? 즉 거리는 에너지예요. 에너지와 관련된 걸 말하는 걸까요? 배항과 관련된 걸까요? 배항이죠. 그래서 핵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 방향 쪽으로만 묘사가 되는 매듭면. 그걸 우리가 각매듭면 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매듭면은 뭐라고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면을 매듭면이라고 하죠. 그리고서 여러분들 각매듭면으로 가보세요.